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CICC와 중신증권이 2월 28일에 발간한 중국 시황 리포트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CICC가 3월 1일 오늘 발간한 양회 프리뷰 리포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후반부에 양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 인민정치협상회의는 그 전날인 3월 4일에 개막됩니다. 양회의 성격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양회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양회는 매년 3월 첫 주에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양회로 생략해서 부르고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인대,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협으로 부릅니다. 전국인민대표는 약 3,000명 정도 있고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은 2,000명 좀 넘으니까 양회는 총 5,000명 정도가 북경에 모여서 참석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시다시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고 입법권이 있습니다. 한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의는 중국 인민의 애국통일전선 조직이고 정부에 건의하고 협상하고 참여할 권리는 있지만 권력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왜 중국은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기관이 필요할까요? 쉽게 말하자면 전국인민 대표들은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즉 정부 공무원들로 보면 되고 그 공무원 중 가장 높은 분이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그 다음에 리커지앙 총리죠. 근데 공무원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국가와 사회를 관리한 경험은 많지만 그 수많은 산업, 업종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인민정치협상회의로 들어온 이 2,000명이 넘는 위원은 중국의 각 산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여놓은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정협에는 대기업 회장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정협 위원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그 산업,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각자 제안서를 작성해서 양회에서 그걸 정부에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쪽 위원은 당연히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거고, 교육 쪽 위원은 교육 쪽 관련해서 정책을 건의할 거고, 또 과학기술, 농업, 중공업, 경공업, 또 예술 등등 말하자면 끝이 없죠. 이렇게 중국은 전인대라는 권력기관을 기반으로 하고 정협이라는 협상 참정기관과 협동해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인대는 국가를 관리하는 권력기관이고 정협은 국가 관리에 조언하고 컨설팅해주는 기관입니다. 전인대 입장에서는 정협이라는 조직과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중국 각 산업 분야의 상황을 파악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고 이로써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각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협 위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본인이 그 분야의 최고라는 걸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제안을 할 수 있어서 크게 말하자면 국가 건설과 운영에도 기여를 하는 거죠. 물론 명예도 없고요. 네, 찐중투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고 중국 주식에 비교적 익숙하신 투자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양회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 확 나오지는 않고 그 전해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제시한 방향에 의거해서 작성된 풀 버전을 전인대에서 리커샹 총리가 서서 두세 시간 읊은 후에 전국인민 대표들이 거수로 그걸 통과시킵니다. 즉, 당 중앙에서 제정한 정책 방향을 전인대에서 법적 효력화시키는 정치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작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복습하고 갈게요.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다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2021년 거시정책은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시행해 경제 회복에 필요한 지지 강도를 유지하고 정책 수행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하고 급커브를 하지 않으며 정책의 시효성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소중한 타이밍을 잘 활용해 개혁과 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의 발전으로 14차 5개년의 시작을 잘 열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질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적절한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국가의 중대 전략 과제에 대한 재정 보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 경제구조 조정 및 소득 분배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며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채무 리스크 해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당정기관은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온건한 통화정책은 융통성 있고 정확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고 통화 공급량과 사회 용자 규모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에 적합해야 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와 리스크 방지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 자본금을 보충하고 채권 시장의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 초소형 기업, 녹색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와 환율의 시장 개혁을 강화하고 유엔화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021년 경제 분야 중점 사업은 다음 8가지가 있다. 소제목만 나열할게요. 첫째,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둘째, 산업 밸류체인의 자주 통제 능력 증강. 셋째, 내수 확대라는 전략 기반 유지. 넷째, 개혁 개방 전면 추진. 다섯 번째, 종자와 경작지 문제 잘 해결해 식량 안전 보장. 여섯 번째,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일곱 번째, 대도시 주택 문제 잘 해결해 거품 방지. 마지막 여덟 번째는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 사업을 잘할 것. 여기까지가 작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올해는 14차 5개년의 첫 해라서 더 중요한 한 해인데요. 14차 5개년 기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6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기획과 2035년 비전 목표 강요 초안과 정부 공작 보고 원고를 토론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 23일 창당된 거라서 2021년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저도 당원이고 저희 부모님도 다 당원이라 중국 공산당이 벌써 100주년이 됐다는 게 기분이 좋긴 좋네요. 저는 2003년 대학 3학년 때 입당했는데요. 지금도 매월 당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오래 사니까 상하이에 갈 때마다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와요. 네, 지금부터 CICC 리포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2021년 양회 프리뷰이고요. 내용은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부분 제목은 2021년 양회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고 두 번째 부분 제목은 올해 양회 전후에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흐름을 보일 것, 구조적 투자 기회에 중점적으로 주목. 첫 부분은 지금까지 기사나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정책 기조에 있어서 지난 2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작년 12월 중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책 기조 면에서 대체로 일치한데 거시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영활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재정 적자 목표치가 올해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올해의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내용, 그리고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한 사업 계획을 감안해서 CICC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독립성, 내수 소비 확대, 소득 성장과 소득 분배, 탄소 중립과 녹색 발전 등 몇 개 큰 분야가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또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등 정책을 올해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이번 양회 기간에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다. 네, 여기까지는 CICC 리포트 첫 부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어서 리포트 두 번째 부분은 증시 흐름과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고 2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과거 양회 전후 증시 흐름에 대한 분석인데 소제목은 올해 자본시장은 양회 전후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평온한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보고 홍콩 증시가 중국 A주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 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양회 전후 및 양회 기간 동안 중국 A주와 홍콩 증시 흐름을 보면 대체로 양회 전후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중국 A주는 양회 개최 전 1개월과 개최 후 1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각각 2.8%, 5.2%였는데 5개년 기획을 발표한 해에는 양회 개최 전 1개월과 개최 후 1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3.8%, 5.9%이었다.
홍콩 증시는 양회 개최 전 1개월과 개최 후 1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각각 1.9%, 5.3%였는데 5개년 기획을 발표하는 해에는 양회 개최 전 1개월과 개최 후 1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3%, 5%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책 완화 컨센서스가 있는 해에는 양회 전후로 증시 상승세가 비교적 뚜렷했었는데 예를 들어 2009년, 2015년, 2019년이 그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년을 겪은 후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경제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는 큰 배경하에 이번 양회 기간에 나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로 점차 정상화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 중국 증시가 작년 3월 하순 저점을 찍고 반등한 이래 누적 상승폭이 낮지 않고 현재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고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이 사상 고점에 있고 주식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도 낮지 않다는 등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CICC는 중국 A주는 이번 양회 전후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정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홍콩 증시 흐름이 중국 A주보다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투자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제목은 구조적 기회 중점적 주목, 5개 투자 분야로 자산 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이번 양회 전후로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구조적인 투자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정책 개혁과 관련된 산업과 테마가 양회 기간 시장의 주목을 비교적 많이 받는 편이다. 이번 양회 기간에는 수요 회복, 과학기술 혁신, 산업 독립성, 내수 소비 확대, 녹색 발전과 탄소 중립 등 5개 분야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와 산업 업그레이드라는 큰 추세를 긍정적으로 본다. 네, CICC 리포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양회 직전 또는 양회 기간 동안 한국의 언론에서도 많은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정책적 이벤트를 증시와 동일시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기사 내용 하나에 꽂혀서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증시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